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무엇보다도 이렇게 일요일날 여러분들을 모시고 의정 보고를 드리게 되는데 바쁜 시간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꽉 채워줘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제가 큰절 올리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국회의원의 책무를 중심으로 그동안 의정활동을 보고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매일 TV에서만 보면은 저놈들 싸우기만 하고 일을 언제 하나 이렇게 생각들 하시지만 사실 국회에 안 넓게 들여다보면 정말 바쁩니다. 입법활동은 물론이고 국정감사도 해야 되고 또 예결산 심의도 해야 되고 정부를 향해서 질의도 해야 되고 그리고 많은 민원도 해결해야 되고 그래서 많은 일들을 하고 있는데 싸우는 거로만 비춰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고 저 역시도 열심히 했지만 부족한 부분이 있을 거라 생각합니다. 국회의원들이 잘 안 보인다 이런 말씀을 제일 많이 하세요. 제가 하루에도 국회와 파주를 수차례씩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 하고 있지만 기대에 충족치 못한 점 이 자리를 빌어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하지만 제가 우리 세금만 축내고 농땡이 치는 그런 국회의원은 아니었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하나하나 보고의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는 2016년도 여러분들께서 당선시켜 주셔서 감사한 마음으로 모토를 갖고 있었습니다. 우리 파주 시민들이 자랑스러워할 만한 국회의원이 되겠습니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열심히 했는데 어땠을지는 모르겠습니다. 죄송합니다. 제가 사실은 우리 가장 의미 있는 상이 개근상인 것처럼 학교 다닐 때 이 국회의원도 역시 본회의와 상임위원회를 열심히 출석을 해야 되는데 10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보면은 본회의가 그동안 143회가 열렸고 그다음에 제가 상임위를 3년 동안 했던 산업, 통상, 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 활동과 또 최근에 하고 있는 외교통일위원회 활동까지 보면 143회 중에서 142회, 133회 중에서 132회 1회를 딱 빠져서 100%를 채우지 못했습니다. 2018년도 평양에서 14정상선언 기념식이 있었습니다. 제가 접경지역 대표로 가게 됐는데 남북의 평화는 통일은 우리 한반도뿐만 아니라 파주 발전에도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그날 청가를 내고 다녀오게 됐습니다. 그래서 100%를 채우지 못했지만 여러분들이 넓은 아량으로 이해해 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또 법안 발의가 중요하죠. 국회의원 한 명 한 명은 헌법기관이기 때문에 이 법안 발의를 통해서 사회를 변화시키고 또 많은 부분들을 발전시킬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중요한 것은 법안 하나하나가 또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또 이걸 통해서의 어떤 변화가 있을지 사회에는 안 좋은 영향을 미칠지에 대한 것들도 고민해야 되기 때문에 또 특히나 이 정부가 법을 집행함에 있어서 여러 가지 모순적인 것은 없는지에 대한 것들을 하기 위해서 법안 발의가 굉장히 중요한데 저는 228건을 발의했습니다. 그래서 전체 중에서는 5위를 했고 또 조선의원 중에서는 4년 연속 1위를 했다는 보고 말씀을 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 표에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다양한 분야에 대한 법들을 많이 냈는데요. 그 중에서 아무래도 제가 속한 이 산자중립벤처위원회에서 좀 많은 법안을 냈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중요한 것이 앞으로 4차 산업혁명이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를 뒷받침할 수 있는 법, 또 그다음에 중소기업들을 위한 제도 개선 등 많은 법을 냈습니다. 이런 법들도 중요하지만 또 우리 파주를 변화시킬 수 있는 그런 법들도 함께 많이 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런 법들을 만들기 위해서는 세미나, 토론회 또 이런 것들이 간담회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 그래야지만 정부 측 얘기도 듣고 전문가의 얘기도 듣고 또 사회 각층에 대한 의견도 들어서 조정하는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이런 토론회가 정책개발 토론회가 중요한데
지금까지 115회를 열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중요한 법들을 많이 했고요. 특히 기억나는 것들이 미금 반환 공유제에 대한 것을 어떻게 활용할지에 대한 정책 토론회도 했었고요. 특히 4차 산업혁명을 위한 ICT라든지 또는 빅데이터라든지 이런 법들에 대한 정책 연구를 많이 했다는 드리고요. 27명이 같이 모여서 매주 7시 반 목요일 날 아침 공부를 합니다. 현장 전문가나 또는 학계 유명한 분들을 모시고 그분들의 강연을 듣고 또 토론하는 시간을 갖습니다. 그동안 바쁨에도 불구하고 같이 70회를 했고 제가 회장으로서 이 70회를 통해서 열심히 우리 초선의원들이 공부한 결과 에피소드를 말씀드리면 국회의장이 주는 정책 개발 및 입법에 관한 국회의원 우수상을 주게 되는데 거기에 초선의원들이 11명이 받았는데 저희 더불어미래구상 의원들이 8분이 그 상을 받았습니다. 2018년도만 해도 정말 이런 아침에 부지런함 그리고 자기 전공 분야가 아닌 것들을 더 배워가면서 의정활동에 도움이 되는 것에 대한 역할을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국정감사가 굉장히 중요하죠. 국회의원의 책무 중에 하나는 정부를 감시하는 것인데 그 감시할 때 있어서 가장 강력한 수단이 국정감사입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3년은 산업통상자원 중소벤처기업위원회에서 일을 했고 1년은 지금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일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 제가 산자중기 종합평가를 이 스코어보드라고 있습니다. 머니투데이 더 300 국회의원이 300명이기 때문에 300명을 감시하는 그런 더 머니투데이라는 곳에서의 기자들이 활동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이거에 가장 국회의원들이 약간 좀 두려움을 갖습니다. 공포를 느낍니다. 왜냐하면 직접 이렇게 평가를 하나하나 다 하기 때문에. 우리 기동민 의원은 물론 보건복지부 간사도 맡고 있고 그 분야에서 매번 별을 5개 받고 있지만 저 역시도 이렇게 산자중기 종합평가에서도 홈런을 쳤었고요. 그리고 외통위 종합평가에서도 별 5개 이렇게 받아서 국정감사도 열심히 했다는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국정감사하고 입법활동을 열심히 하다 보니까 또 평가를 잘 해주셔서 그동안 42관왕을 했습니다. 제가 당에서는 4년 연속 더불어민주당 국정감사 우수위원상을 받았고요. 그리고 국회에서는 2번에 걸쳐서 국회의장이 주는 상입니다. 2번 연속으로 받았고 더300 국정감사 스코어보드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시민단체에서도 여러 개 많이 인정을 해주셨는데 법률소비자연맹에서 3년 연속 국회의원 헌정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제가 제일 가치 있게 생각하는 상은 국회를 빛낸 바른 언어상 제6회 대상을 받았습니다. 그동안 국회의원들이 막말을 하고 그러면서 많은 비난을 받고 하는데 국회의원의 품격을 지키기 위해서 노력했다는 점도 보고 말씀드립니다. 의원 외교도 국회의원이 꼭 해야 될 일입니다. 의정활동을 통해서 우리 정부를 뒷받침하고 시민의 삶을 바꾸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런데 또 정부가 못하는 부분에 대한 것들은 또 우리 국회의원들이 해외에 나가서 각국을 만나면서 같이 번영과 또 그다음에 경제 기류 이런 또 그리고 안보 이런 문제에 대한 것들도 논의하게 되어 있는데 저는 그동안 대통령 직속에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 고문으로 일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로 중국과 러시아 중심의 북쪽 또 중앙아시아 이쪽의 북쪽 중심의 활동을 하고 있다는 말씀 미리 드리고요. 그래서 우리 G2라고 부르죠. 중국 미국 대통령 트럼프와 그다음에 중국의 시진핑 국가주석도 만나서 의원 활동을 했고요. 리지안수 상무위원장을 문희상 의장님을 모시고 가서 같이 만나서 거기서 지금까지의 사드 문제 보복하는 것은 정당치 않다 이런 설명을 계속했고 대통령을 모시고 2017년에 12월 말에 다녀온 이후로 사드 문제는 어느 정도 일단락이 됐고요. 그 다음에는 리지안수 상무위원장
중국의 국회의장격입니다. 문희상 의장과 같이 만나면서 우리 연담을 통해서 경제기를 더 활성화하고 그리고 동북아 평화를 가져가고 그다음에 우리 국민들이 제일 관심 있어하는 미세먼지에 대한 양국의 공동 대응에 대한 문제도 얘기를 했었고요. 1대1로에 대한 문제 그리고 지방정부 간의 교류 그리고 최근에 어제 보도가 나왔습니다. 드디어 이제 크루즈라든지 단체 여행에 대한 것도 이제 중국이 풀기로 했습니다. 그런 걸 보면 총 한 20차례 중국에 가서 그런 것들을 풀려고 노력했고 그래서 결국은 지금 마무리되어 가고 있다 이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제가 북방경제협력위원회 특별고문도 맡고 있고 또 외통위에도 있고 그리고 또 제가 중국에서 생활도 하고 사업도 하고 공부도 하다 보니까 중국 통이 되는 바람에 여러 가지 기회를 갖게 됐는데 보시는 것처럼 대통령님을 모시고 중국 국빈 방문을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리고 이건 이낙연 총리와 러시아 동방경제 포럼이라고 지금 푸틴 대통령이 동방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북방정책을 피고 있습니다. 이 접점에 대한 논의들을 같이 했었던 기억이 나고요. 그리고 최근에 이해찬 당대표와 러시아를 방문해서 러시아 집권당인 통합러시아당하고 앞으로의 안보 문제 그리고 경제협력 문제도 논의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제가 40여 차례 의원회견을 하고 다닌 거리가 무려 20만 킬로미터입니다. 그러니까 지구 4바퀴 반에 대한 거리인데요. 상대적으로는 이렇게 의원회견 하면서 뭐 파주에 소홀히 하지 않았냐 이렇게 말씀들 하시지만 잠을 아껴가면서 두 부분에 대해 국내 부분 그리고 특히 우리 파주 부분 또 해외 의원회견에도 노력을 했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 파주발전을 지금 넌 뭐 했냐 이렇게 말씀하시고 제일 궁금하실 부분인데요. 그동안 4년간 예산을 우리 윤우덕 의원과 저와 또 최정황 시장을 비롯한 우리 파주시 집행부 그리고 손배찬 의장을 비롯한 우리 시의원님들 그리고 도의원님들과 함께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그 중에 국비 부분이 2조 239억 원이었습니다. 4,728억 원이 2019년도 예산이었다면 1,131억 원이 증가된 5,860억 원이 2020년도 예산으로 확보됐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쭉 말씀을 드렸는데요. 제가 이번에 특별히 4년을 마감하는 입장에서 의정보고서를 2번을 만들어서 대구로 배송을 했습니다. 아직은 두 번째 거는 들어가지 않았을 텐데요. 첫 번째 거, 두 번째 거 전부 다 할 말이 많고 하고 싶은 얘기가 많아서 두 개의 의정보고서를 만들어서 보내드렸는데 오늘 받으신 것들을 보시면 맨 뒷장에 이렇게 숫자로 정리되어 있습니다. 박정희 의정활동 한눈에 보기. 그래서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파주 발전을 위한 국비 4년간 2조 239억 원을 확보했다는 말씀드리고 또 정책개발을 위한 간담회 115회 개최 그리고 출석률이 100%는 아니지만 최대한 개근하려고 노력했다는 말씀드리고 열심히 하다 보니 42관왕의 의정활동 우수의원으로 선정됐다는 말씀과 또 법안 대표 발의를 228건에서 4년 연속 초선에서는 1등을 했다. 그리고 또 의원 의결을 했는데 그건 오로지 동북아의 평화 번영을 위한 것이고 동북아의 평화 번영은 결국은 우리 파주의 발전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열심히 해서 20만 킬로를 다녔다는 보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년을 마무리하는 의정보고회를 가졌습니다. 파주 시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국회의원이 되겠다 이 신념으로 의정활동을 했고 그 결과를 보여드렸는데 판단은 우리 파주 시민의 몫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추운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또 일요일임에도 불구하고 많이 찾아주신 우리 파주 시민들에게 늘 빚진 마음입니다. 앞으로 남은 기간 더 열심히 해서 공약이나 또는 민원이나 못 채운 부분들은
바로바로 실행해서 꼭 다 완성이 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습니다. 네, 오늘 다시 한번 정말 의정보호에 같이 해주신 여러분들에게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